독일에는 Volkshochschule 라는 기관이 있습니다. 보통 시민학교 정도로 번역되는 것 같아요. 한국으로 치면 문화센터 같은 곳인데 없는 게 없을 정도로 다양한 수업이 열립니다. 어느 도시에나 있고 저렴하기 때문에 인기가 많아요. 저도 2016년 독일에 1년 정도 있었을 때 여기서 기타 수업을 들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2021년 11월, 이번엔 제가 여기서 한국어를 가르치게 됐습니다. 대학교에서 운영하는 알바 사이트를 둘러보는데 한국어 강사를 구한다는 글이 있는 겁니다. 신기해서 읽어보던 중에 실수로 지원해버리고 말았어요. 실수로 지원했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요. 글 왼쪽 상단에 Ich bin interessiert 라고 적힌 버튼이 있는데 이게 관심이 있다, 흥미롭게 느낀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버튼이 예를 들면 장바구니에 담거나 관심 목록에 추가하는 버튼인 줄 알았어요. 근데 알고 보니 이 버튼을 누르면 바로 고용주한테 지원 메일이 가는 거더라고요. 이 사이트를 처음 써봐서 몰랐어요. 그래도 이때까지만 해도 별 생각 없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마도 인기가 많아서 벌써 사람이 뽑혔을 테니까 저한테까지 연락이 올 것 같지 않았거든요. 근데 웬걸 며칠 뒤에 고용주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처음에는 거절하려고 했어요. 아니 평생 뭘 가르쳐본 경험이 없는데 갑자기 독일어로 한국어를 가르쳐야 한다니 너무 부담스럽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입을 떼기도 전에 담당자가 정말 간절한 목소리로 사정이 너무 급하다. 모든 조건을 당신한테 맞춰줄 테니 꼭 강사로 와줬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수업이 열리기만을 2달째 기다리는 학생들도 6명이나 있다는 얘기까지 들으니 참아 못하겠다는 말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솔직히 내 모국의 언어를 그렇게 배우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이 좀 감동적이기도 했고요. 그렇게 얼렁뚱땅 강사 자리를 맡기로 했습니다. 2021년 10월 22일 금요일, 계약서도 쓰고 실무적인 사항도 전달받을 겸 담당자와 만나기로 했습니다. 시간이 안 되면 제가 있는 곳으로 오겠다는 걸, 강의실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한번 볼 겸 제가 가겠다고 했어요. 제가 강사로 나가게 된 곳은 란크라이스 라입지히 volkshochschule입니다. 란크라이스 라입지히라는 지역을 담당하는 시민학교라는 뜻이에요. 란크라이스 라입지히가 어디냐면 여기 빨갛게 표시된 지역입니다. 참고로 란크라이스 라입지히랑 그냥 라입지히는 전혀 다른 곳입니다. 제가 살고 있는 곳은 그냥 라입지히, 그러니까 라입지히 군급 시예요. 시민학교 건물이 어디 있느냐면 보나라는 곳에 있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간병 실습을 나갔던 병원이 있는 바로 그곳이요. 가는 데에만 1시간 반이 걸렸던 그곳 말입니다. 그때랑은 달리 이번엔 돈 벌러 간다고 생각하니까 별로 멀게 느껴지지 않는군요. 담당자하고 대화를 하면서 새로운 정보를 알게 됐어요. 원래는 강사를 구하고 나서 수업이 개설되는 게 일반적인데 이번에는 이례적으로 수업이 먼저 개설되고 나서 강사를 구하게 됐다고 합니다. 새로운 수업을 만들려고 고민하다가 요즘 한국어가 좀 뜨니까 야심차게 수업을 개설하고 수강 신청도 받았는데 정작 강사를 못 구해서 애를 먹었다고 하더라고요. 한인 교회에도 물어보고 심지어 한 식당에도 광고를 냈다던데 제가 유일한 지원자였대요. 어떻게 일이 그렇게 됐을까요? 라입지히 한국 사람이 그 정도로 없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참 신기할 따름입니다. 11월 1일 첫 수업입니다. 다행히 떨지는 않았어요. 그렇다고 뭐 독일어가 술술 나오지는 않았지만 학생들이 이해하기에는 큰 무리가 없었던 모양입니다. 조금 당황스러웠던 건 정말 아무것도 모르더라고요. 사실 처음 배우는 거니까 그게 당연하긴 한데 저는 모국어를 가르치는 방법을 전문적으로 배우지 않은 원어민이니까 처음엔 도대체 어디까지 모르는지를 가늠할 수 없었습니다. 제일 당황했을 때가 언제였냐면 3번째 수업이 끝났을 때였어요. 한글 자음 모음을 모두 배웠는데 한글을 어떻게 써야 할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제가 단어를 불러주면서 받아 써보라고 하니까 한글 자음 모음을 알파벳처럼 쓰더라고요. 그건 당연히 알 줄 알고 따로 자세히 가르쳐 주지는 않았거든요. 아니 여기 모인 학생들은 한국 노래를 좋아하거나 한국 드라마를 좋아하거나 아니면 사업 때문에 한국을 자주 왔다 갔다 한대요. 그래서 저는 최소한 한글이 어떻게 생겼는지 정도는 눈에 익었을 줄 알았거든요. 노래 가사를 읽어봤거나 드라마 자막을 본 적 있거나 간판을 봤거나 했을 거 아닙니까? 여하튼 학생들한테 한국어가 처음이듯이 저도 가르치는 건 처음이니까 배울 시간이 필요한 건 이쪽도 마찬가지죠. 12월 6일부터는 온라인으로 수업하게 됐습니다. 코로나 확진자가 다시 급증하면서 대면 수업이 불가능해졌거든요. 수업이 진행되면서 8명이었던 학생 수는 6명으로 줄었습니다.
한 명은 고등학생인데 학교 공부 Unpräsent, 때문에 도저히 시간이 안 innerhalb der 난다고 Kammer sind 하더라고요. die 다른 한 명은 Austauschschachtel und 직장인인데 oberhalb 수업을 sind 곧잘 die 따라오던 Scheiben. 학생이었거든요. 그런데 더 이상 못 나오게 되었다고 갑자기 Es 연락이 ist 와서 어찌된 wie 일인지 물어봤더니 금전적인 이유 때문이라고 Rutsch 하더라고요. ins 이 학생은 Neujahr oder 아쉽게 sowas. 수업 2번을 남기고 Ganz allgemein 그만뒀습니다. und 3월 14일 마지막 수업입니다. 학생 대부분이 아직도 한글을 제대로 읽지 못하거나 정말 기본적인 문법을 몰라서 좀 실망하기도 했는데요. 그래도 학생 6명 전원이 장장 5달 동안 한 번도 수업을 빼먹지 않고 여기까지 온 걸 보니 뿌듯합니다. 신기한 건 학생들 모두가 한국어 수업이 앞으로도 열릴지 궁금해하고 계속 수업을 듣고 싶어 한다는 점입니다. 저는 학생들이 공부를 아예 안 하는 것 같이 보이길래 한국어에 흥미가 떨어진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다음 수업이 수강 인원 미달로 열리지 않을 줄 알았는데 놀랍게도 열렸습니다. 공부를 안 하는 것 같은데 수업은 왜 듣고 싶어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어서 좀 고민했던 적이 있었는데요. 공부에 흥미를 좀 더 붙일 수 있도록 동기부여하고 기회를 만들어주는 것까지가 제 할 일이라는 걸 지금은 깨달았습니다. 다음 수업에서는 좀 더 다양한 방식을 동원해서 진행해 보려고요. 어찌됐든 한국어를 계속 가르칠 수 있어서 좋네요. 전체적으로 정말 재밌는 경험이었으면 틀림없습니다. 예문을 만드는 것도 흥미로웠고, 한국에 대해서 어떻게 소개할지 고민하는 것도 즐거웠고, 무엇보다 가르치는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게 됐어요. 제가 거쳐갔던 모든 선생님들과 교수님들께 고맙고 또 죄송했다는 말을 남기면서 이번 영상 끝내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